자, 지금부터요 6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상대위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물상대위는요 멸실, 훼손, 공용, 징수에만 돼요. 다른 건 안 돼요. 멸실하고 그다음에 훼손하고 여기 공용, 징수인 경우만 되죠. 그래서 뭐가 안 되냐면 이거 5번이요 협의취득이죠. 협의취득이라고 해서 매매 계약이란 말이거든요. 계약. 이것은 협의취득이라고 해서 매매 대금하고 똑같아요. 매매 대금이요. 매매 대금하고 차임은 원래 물상대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5번에 협의취득이죠. 보장하는 법률에 따라서 협의취득,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여기서요 가치적 변형물 있죠. 여기서 가치적 변형물이 뭐죠? 가치적 변형물이 보험금 같은 거죠. 이 가치적 변형물을 채무자에게 뭐 전까지 지급하기 전까지 뭐를 해야 되죠? 압류를 해야죠. 압류. 누가 압류한다?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제3자에 의해서 압류가 되죠. 그래도 물상대위권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보시면요. 이게 화재보험금이 화재보험금. 화재보험금 4번에요. 이 화재보험금이 바로 가치적 변형물이죠. 그래서 이건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소실로, 소실한 것은 멸실됐죠. 물상대위권을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가치적 변형물. 그 다음에 2번은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요.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있는데요. 이 전세권의 목적인 건물이 경매가 되죠. 그럼 이 전세권자가 배당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배당을 누가 받아가는 거예요? 저당권자가 가져간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 여기서 대위할 물건이 뭐죠? 대위할 물건은 그래서 보험금이죠. 보험금 청구권. 보험금 청구권이죠. 이 보험금 청구권이 인도된 후, 인도 후. 우리 어디까지죠? 지급하기 전까지. 뭐를 해야 돼? 압류죠. 인도 후 압류죠. 인도 후 압류.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언제까지 압류한다? 이 지급하기 전까지. 인도하기 전까지 압류를 해야 돼. 그래서 물상대위라고 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요 3번 빼고 다 옳죠. 알겠죠? 1번, 2번, 4번, 5번. 그 다음에 62번요.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 효력이요. 저당권 효력이죠. 여러분 저당권 효력은 어떻게 미친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아무런 약정이 없으면, 그다음에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뭐냐면 경매 목적물, 경매 목적물로 평가를 불문하고 어디 미친다? 부합물하고 어디 미쳐요? 종물에 미친다. 부합물하고 종물에 미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뭐를 불문하고요? 경매 목적물로 평가된 여부를 불문하고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그래서 여기 보세요.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죠. 주유소는 주물이죠. 주물이고요. 주유기를 말한다. 종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물. 주유기하고 횟집의 수족관 건물이죠. 수족관 건물, 이걸 종물이라고 그래요. 종물에 미친다. 자, 그다음에 뒤에서는요.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이죠. 전유 부분은 주된 권리죠. 여러분 주된 권리라고 그래요. 주물이 아니고 주된 권리. 대지상권을 말한다. 종된 권리죠. 주된 권리에 대한 저당권은요. 종된 권리도 미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을 하죠. 이게 뭐냐면 이거죠. 지금 이게 갑의 토지 위에요. 을이요. 임차인이죠. 그러면 이 임차인이요. 여기다 건물을 이렇게 짓죠. 을이. 그리고 이 건물에다가 저당을 잡죠. 그럼 이 저당권은요.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을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어디에 미친다? 임차권에도 미친다 이 말이에요. 미친다. 그래서 여기요 토지 임차권에도 미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에 중축되어 독립된 효용, 독립성이 있죠. 우리가요 여기서 이제 문제를 봐야죠. 여기서 이제 부합물이 뭔지를 봐야 돼요. 부합물. 이런 부합물이 한 말이 뭐예요? 부합물. 여기 독립성이 없다. 이것을 뭐한다? 부합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란다? 건물의 구성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독립성이 있다. 우리 이것을 뭐다? 부합이다 아니다? 부합이 아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뭐다? 구성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독립성이 있다겠죠? 독립성이 있으면서 이것은 종물이다 아니다. 부합물이다 아니다. 부합물이 아니죠. 부합물이 아니니까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독립성이 있으면 미치잖아요. 독립성이 없을 때 미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억 빼고는 다 미친다. 니은, 디귿, 니을 이렇게. 니은, 디귿, 니을 이렇게. 자, 63번은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밤. 여기서는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요. 3억을 빌려줬죠. 그래서 여기서 누구 거다? 채무자 갑. 갑의 것이고 경매가요. 4억이죠. 여기요. 여기는 누구? 여기 뭐라 했죠? 물상보증인이죠. 여러분 물상보증인 이렇게. 아마 여러분요. 문제집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원래 문제는 갑의 A 토지, 갑의 B 토지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요. 하나는 채무자가 채무자. 하나는 채무자 소유, 하나는 물상보증인 소유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여기는 지금 2억이죠. 경매대금이. 여기요. X는요 4억이고 Y는요 2억이잖아요. 이게 지금 동시배당이죠. 동시배당. 동시배당이면 어떻게 돼요? 우린 여러분요 물상보증이라고 채무자가 있으면 돈은 누가 빌렸다고 그랬죠? 채무자가 빌렸죠. 그래서 채무자 거에서 얼마를 빼가는 거예요? 채무자 거에서 을이 3억 원을 다 빼가는 거예요. 4억 중에서 얼마를 빼가요? 3억. 3억 원은 누가 빼가요? 을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을이. 나머지 얼마 남았죠? 1억 남았죠? 이 1억은요 이 X에 대해서 후순위가 병이죠. 병은 얼마죠? 병은 2억 4천만이죠. 2억 4천만 원. 그래서 여기요 1억을 가져가는 거예요. 1억을. 그래서 여기요 병이요. 병이 1억을 가져가. 2억 4천 중에서. 그럼 여기는요 정이죠. 그럼 정은 여기서 얼마죠? 정은요 여기 1억 6천이죠. 정은 1억 6천에 정이 2번이죠. 2번. 그러니까요 지금요 여기서 먼저 채무자 것이 경매가 돼서 채무자까지 다 돈을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 그럼 물상보증인은 이제 순전히 2억이 다 남았죠. 2억 중에서 물상보증인이 정한테 1억 6천을 빌렸잖아요. 그래서 정은 여기서 2억 중에서 얼마를 받아갈 수 있다? 1억 6천. 나머지 4천만 원 누가 가져간다? 그것은 물상보증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정답은 1억 6천이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요. 정답이 1억으로 되어 있죠. 그것은 뭐냐? 그것은 이런 거예요. 1억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요 3억 원을 빌려줬죠. 그리고 여기요 갑의 A 토지하고 X인가요? X하고 갑이요 Y하고 여기는 4억으로 경매가 되고 여기는 2억으로 경매가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공동저당이니까요. 여기서 1순위가 누구죠? 1순위 1순위고 2순위가 있죠. 1순위 여기 누구죠? 갑이죠. 갑이요 얼마죠? 갑이 이건 3억이죠. 3억. 그럼 여기가 병이죠. 병은 얼마? 2억 4천이죠. 여기는 정은 얼마? 1억 6천이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건 둘 다가 이제 갑의 것일 때는 달라져. 우리가 방금은요 하나는 채무자고 하나는 물상보증이면 채무자 거에서 3억을 다 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지금 2억이고 4억이면 1대2죠. 1대2. 1대2죠. 그럼 여기요 Y토지에서 먼저 봐. Y토지. Y토지에서 얼마를 받는가를 보면 을은 Y토지에서 얼마를 받죠? 원래 받을 돈이 얼마죠? 3억이죠. 3억은 을이 받을 돈이죠. 곱하기요. Y토지가 얼마죠? 2억이죠. 2억 Y토지가요. X하고 Y를 더하면 얼마죠? X 플러스 Y를 더하면 얼마죠? 6억이죠. 6억. 그럼 이거 얼마죠? 1억이잖아요. 3이 6이다가 6이니까 1억이죠. 그러니까요. 이 을은요. 을은 X에서 얼마를 가냐? Y에서 얼마냐? 1억을 받아가고요. 그러면 3억이니까 여기서 얼마 받아가죠? 2억을 가죠. 2억을. 여기서 2억을 가져가죠. 그럼 여기서 남는 돈 얼마죠? 2억 남죠. 2억 남으니까 병이요. 2억을 가져가는 것이고 여기는 얼마 남죠? 2억에서 1억 가져갔으니까 1억이 남죠? 정은 1억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요. 정답이요. 아마 처음에 정답은 4번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것은 둘 다가 채무자일 것일 때 그렇다 이 말이죠. 채무자. 알죠? 그런데 하나는 물상보증인이고 하나는 여기 물상보증이라 되어 있죠? 내가 이것만 바꿨단 말이죠. 하나는 채무자 것이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가 돈은 누가 빌린 거죠? 채무자가 빌린 거죠. 그러니까 채무자 거에서 일단 다 빼고 부족한 것만큼 물상보증에서 빼는. 만약에요 채무자가 2억이고 물상보증이 4억이다 해봐. 그럼 채무자 거에서 2억 빼고 물상보증에서 얼마 빼고 1억을 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둘 다가 갑의 것일 때는 둘 다가 갑의 것을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죠? 공동저당이 시험에 나올 때가 됐어요. 아시겠죠? 근데 공동저당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토스해야죠. 알겠죠? 패스해야죠. 자, 갑은 자신의 X토지에서 주택 신축 공사를 을에게 맡기면서 을의 보존 등기 후 2개월 내. 그럼 보존 등기 후 2개월 내란 말이 무슨 말이냐? 2개월 안에 여기 다가 아니고 판례가 뭐냐? 2개월 내라고 하는 것은 2개월째가 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2개월 내란 말을 가지고요. 누가 어떤 공중한 선생님 중에서 한 사람이요. 2개월 내라고 했으니까 다.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다. 어느인지 모른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으니까 다른 선생님들도 막 득달같이 다 들어서가지고 이 문제 틀렸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 알겠죠? 그냥 판례가 딱 나와 있어. 2개월 내라고 하는 것은 2개월째 되는 날을 말한다. 이렇게.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요.
공사대금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했다. 근데 언제 등기했죠? 보존등기가 2016년 1월 15일이죠. 밤. 자, 이건 봐. 지금 여기요. 2016년 언제요? 1월 15일이죠. 1월 15일이니까 2개월이면 언제예요? 2개월이면 여기요. 2016년 언제? 3월 15일이죠. 이렇게요. 2달이죠. 이때가 이제 변제기예요. 이때 변제기고 돈을 안 갚으면 이때 뭘 한다? 유치권 행사하는 유치권. 이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언제 지금 여기 뭐죠? 그 경매가 개시됐죠. 경매는요 2016년 2월 8일이요. 여기요 2016년 2월 8일 날 경비가 됐다는 것은 압류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 압류가 있고 난 다음에 뭐가 그랬어요? 유치권이 있죠. 그러면 이 압류 후 유치권자는 압류로 인해서 경락받은 사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여기서 경락받은 사람이 누구겠죠? 병인가요? 이 병이 안나보라고 병이죠. 병은요 소유자죠. 이 병은요 자기가 소유자니까 유치권자가 지금 점유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유치권은 그건 내 거니까 돌려달라 반은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이 유치권자는요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이 지금 그 숫자를요 알고 있어야 돼요. 1번요 병은 경락인은요 을에게 자기가 소유자니까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유치권자는요 을은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거절할 수 없어요. 을은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똑같은 말이라고. 갑이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을은 거절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대항하지 못한다. 자요 그럼 동시행 항변권은 뭐예요? 동시행 항변권이라든가 변제 청구라든가 변제 청구하고 항변권이라는 것은 뭐다? 이건 두 개가 다 채권이에요. 채권. 그럼 채권은 누구한테? 특정인이 누구한테요? 특정인에게. 알죠? 을이 누구한테요? 갑에게만 청구해요. 갑에게만. 을하고 갑하고 지금 공상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만 청구해야지 을이 병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을은 항변권에 기하여 주택의 인도를 병에게요 이 경락인에게 인도를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해 병한테. 특정인이 특정인한테만 행사하는 거라고. 자, 니은은요 을은 병에게 공사등의 변제, 을이 병에게 공사등 변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변제를 청구한단 말은 채권을 갚아라, 돈 갚아라 이 말이잖아요. 채권, 항변권은 채권이잖아요. 채권법이 있잖아요. 이 두 개는 다 채권이니까 특정인이 특정인한테만 청구하고 을이 병한테는 청구를 못한다니까. 알겠죠? 그런데요 을의 유치권은 성립한다 안 한다? 을의 유치권은 성립하나 뭐 한다? 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 유치권자잖아요. 3월 5일 날 15일 날 유치권자인데 경락인한테 대항하지 못할 뿐이에요. 유치권이 없다가 아니에요. 유치권은 성립하지만 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말 지금 이해됐나요? 알겠죠? 그래서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시험에요. 이건 우리 시험의 기출문제예요. 우리 시험 기출문제에 이건 뭐죠? 압류 후에 점유한 경우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틀고 나와 있다고.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유치권은 성립하지만 주장하지 못할 뿐이에요.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그래서 뭐죠? 여기서요.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모두 고른 것은 그랬죠? 기억, 니은, 디귿이에요. 기억, 니은.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자, 65번은요. 그럼요. 주택임차 보호법이죠. 무허가 미등기도 다 적용되죠. 무허가 미등기가 적용되는 건 세 가지가 있어. 뭐가 있다? 주택임대차. 그 다음에요. 어제 했는데 지상물 매수청권. 지상물 매수청권 할 때 지상물이죠. 또 그렇죠.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이렇게 세 가지에는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일시 사용 명패, 일시 사용한테는 주택임대차가 적용한데 왜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일단 월세를 내죠. 월세는 보통 며칠을 살아야 돼요? 30을 살아야 되죠. 몇 년 보장이죠? 2년 보장이죠. 그러니까 일시가 아니고 장기잖아요. 그래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일시 사용. 그 다음에 사무실로 사용되는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이죠. 우리는요 실지 용도, 실지 용도대로 하는 거예요. 실지 용도가 뭐냐? 알겠죠? 그러니까 실지 용도가 주거용 건물이죠.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자,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라고 되어 있죠.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가 뭐냐? 이 사람요 처분 권한을 부여받은 명의수탁자죠. 이런 명의수탁자는 원래 소유자도 아니지만 그것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 사람을 뭐란다? 임대도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임대차는
의무 부담행위니까. 그래서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죠. 소유자는 아니지만 이 사람이요, 소유자라면 처분 권한을 부여받은 명의주택자, 이 사람도 임대를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몇 번 얘기해서 아파트 수분양자가 분양자로부터 열세를 교부하다 임차를 입주했다. 이 사람도 뭐란다? 임대 권한을 가졌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파트에요, 잔금을 못 치렀는데 내가 임차인을 집어넣고 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게. 그래가지고 분양자한테 가서 키 받아와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분양 대금을 다 완납을 못해서 계약이 해제가 됐어. 분양 계약이. 그렇더라도 임차인은 보호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임차인은 보호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요,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는 모두 고른 것은 그다음에 니은 빼고 다 돼. 니은 빼고. 알겠죠? 니은 빼고 다 된다 이렇게. 특히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어도 관계없어. 알겠죠? 자, 그다음에 66번 상가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항력 확정 일자가 필요. 확정 일자는 뭐죠? 우선 변제. 우선 변제권을 할 때 확정 일자가 필요하죠. 대항력은 뭐죠? 대항력은 건물에 인도하고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죠. 그렇죠? 대항력은. 그래서 확정 일자는 우선 변제예요. 그래서 받을 필요가 없죠. 1번 맞죠? 우리가 상가 건물 임대차는요, 봐봐.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해야 돼요. 그다음에 플러스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돼야 돼요. 알겠죠? 두 가지가. 주된 부분은 영업용으로 사업자 등록. 이러면 동창의 건물에 사업자 등록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요, 우리가 종친의 사무실을 쓴다고 했단 말이죠. 그걸 얻어주면서 사업자 등록하시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종친의 사무실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아니다? 아니고 영업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상가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러면 안 돼. 이거 틀렸어. 자,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이다. 이건 주택임대차, 주택. 여러분 내가 거기에 안 써가지고 해놨죠? 2년이면 그것은 주택임대차를 얘기해. 상가에서는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1년으로 본다. 이렇게 해야지. 알겠죠? 이것은 상가 임대차니까 틀렸어요. 전차인의 차임 연책이 3기. 여러분 원래 원문에는 2기라고 되어 있죠? 2기. 3기라고 돼. 3기. 3기를 연차하면 해지할 수 있어요. 2기는 해지 못해요. 알겠죠? 5번 권리금 해소방해죠. 손해배상 청구죠. 임대차가 종료한 날. 종료한 날부터 3개월 아니에요. 3년이야. 3년. 3년 시효로 소멸해. 시효로 소멸해. 3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대차 종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문제는 뭐라고 나왔죠? 방해행위. 방해행위가 종료. 방해행위가 종료. 그러면 안 돼. 방해행위가 종료. 그러면 안 돼. 방해행위가. 권리금 해소 방해라 해서 방해행위가 종료. 그러면 안 된다고. 뭐가 종료이다? 임대차가 종료. 임대차가 종료. 임대차가 종료.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시험에 나왔었단 말이죠. 3년을 3개월 그러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모두 몇 번이다? 1번, 4번, 5번 이렇게. 1번, 4번, 5번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가등기 담보죠. 이런 가등기 담보할 때 이제 실행 통지라거든요. 통지할 때 뭐라 하냐? 청산금 평가에 가고요. 그 다음에 선순위. 여러분요, 아마 문제는 여러분요, 정답 2번이 됐죠? 후순위라고 해가지고. 후순위는 통지하지 않아. 선순위 담보권, 채권을 통지를 해. 포함하니까요. 통지 당시죠? 그러면 또 부동산을 평가해. 청산금이 없다 해도 그 뜻을 통지해야 돼. 부동산이 2개 이상이죠? 그러면 소멸시키는 채권하고 비용. 채권과 비용이에요. 채권도 통지하고 비용도 통지하고. 알겠죠? 채권과 비용 이렇게. 원래는 채권이라고 나왔죠? 채권과 비용 이렇게. 그래서 이건 전부 다 통지해야 돼. 전부 다. 알겠죠? 뭐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여기 뭐라고 하면 돼요? 후순위는 후순위는 포함한다 안 한다? 후순위는 포함 안 해요. 후순위는 뭐만 한다? 선순위만 포함한다. 선순위. 됐죠? 전부 다 맞는 거예요. 자, 그럼 집합건물이죠. 전유 부분은요.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뭐죠? 전유 부분은 실평수 301호를 얘기하죠. 301호. 자, 대지상권은 뭐예요? 대지상권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죠.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요. 전유 부분과 대지상권은 원래 분리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구분 소유자가 전원의 동의죠. 전원의 동의하면 소집 절차 있죠.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요. 소집 절차를 생략이 가능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통지하지 않는 사항도 뭐 할 수 있다. 결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전원이 하면. 그래요. 여러분요. 전원의 동의란 말이 뭐죠? 아파트가 요즘은요. 여러분 아파트가 보통 한 1000세대 정도 된다. 1000세대. 그러면 한 13개 동, 뭐 이 정도 되죠. 14개 동.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있는 1000명이 다 모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모이죠? 입주민 대표가 모이죠?
입주자 대표만 모이죠. 그러니까 13명, 14명이 모일 수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모일 수 있죠. 요즘처럼요, 할 일도 없고 나갈 데도 없고요. 그럴 때는 어떡하죠? 모이라면 또 차로 와. 왜요? 또 맛있는 거 사주고요. 그냥 오는 게 아니죠. 한 몇만 원 또 지어주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어온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요, 전원이 다 모이면은 아까 다 모였으니까 동대표들 앉아가지고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보안실에서 다시 합시다. 그래야지 또 콩고물 또 몇 개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죠. 알겠죠? 그러다가 또 걸려가지고 또 가서 콩밥 먹고 와가지고 이렇게 또 정신 차리고 막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한번요, 건물 여기 봐봐. 여기는 공용부위가 되어 있죠. 원래는 여기 뭐라 하죠? 전유부위가 되어 있죠. 전속기한 사용 승인일, 상용 승인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공용부분이고, 여러분 전유부분은 언제부터? 그렇죠. 전유부분은 최초 인도시부터 전유부분 최초 인도시. 됐죠? 5번 대지 위에 구분수익. 여기 봐봐. 우리가요 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거, 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건 여기요 민법하고 집합건물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거 집합건물법. 공유인데 공유물 분할이 안 되는 거, 분할 청구 안 되는 거 있어. 우리 민법에는 뭐가 있죠? 민법에 뭐가 있어요? 공용 부분. 그럼 아파트 공용 부분이 어디예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경계표하고요 담. 이건 안 돼요. 집합건물법은요 여기 봐봐. 집합건물은요 대지가 갑하고 우리 대지 공유자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건물이요 빌라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빌라가 여기요 뭐죠? 그 구분소유 있죠? 집합건물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요. 여기 보면 구분소유권 목적인 일동의 건물이 됐죠. 이걸 뭐다? 집합건물이죠. 집합건물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집합건물이 있을 때 이 공유자는 여기서 분할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세 가지가 분할을 못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큰일 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알았죠? 일동의 건물이 있을 때 대지의 공유자 갑하고 을은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이래야 돼. 됐죠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험에 뭐가 나왔다? 공용 부분 이게 나왔죠? 우리 민법상 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거. 작년 재작년에.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정답은 모두 몇 번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예요? 1번, 2번, 3번, 4번. 1, 2, 3, 4. 5번이 틀리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69번이죠. 갑은 2015년 10월 17일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을소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병에게 매수 자금을 지급하면서 병 명의로 등기를 하기로 약정을 했다. 자, 봐봐요. 지금 경매라고 나왔죠. 경매라고 나왔죠. 자, 이건 갑이라고 돼 있죠. 갑은 노자 신탁자죠. 신탁자고요. 여기 등은 누구죠? 을소의 토지죠. 을이 지금 매도인이 되겠죠. 매도인 채무자. 병이요 뭐다? 수탁자죠. 명의신탁은 무조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뭐가 됐다? 매수자금이죠. 이 매수자금은 누구 돈이다? 매수자금이다 갑의 거죠. 갑의 거니까 을은 매수자금을 반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매수자금은 반환해야죠. 매수자금을 반환해야 돼. 반환해야 되는데 만약에 반환하지 않죠? 반환하려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치권 행사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왜요? 아까 우리 문제 풀었잖아요.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거 바로 계약명의신탁이라니까. 계약명의신탁. 이건 뭐다? 계약명의신탁이다 이 말이죠. 이때 약정은 뭐죠? 이때 약정은 명의신탁이죠. 이걸 무슨 명의신탁이다? 계약명의신탁이죠. 계약명의신탁.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 그래서 여기요 3장은 등기명의신탁. 그래서 틀린 것이에요.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요 병은요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죠. 병은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계약명의신탁은 두 가지예요. 자, 계약명의신탁이죠. 이 신탁에서는 경매이냐, 매매이냐 따라서 달라져. 알았죠? 경매가 되면 어떻게 해요? 경매가 되면 이 을이죠. 을의 외도의 선이 아기를 불문하고요. 누가요? 수탁자가 뭐가 된다? 언제나 소유자가 돼. 수탁자가 언제나 소유자가 돼. 을의 선악을 불문하고. 그런데 매매에서는요. 을이 선이냐 악이냐를 보는 거예요. 선이면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가 되고. 알죠? 악이면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고. 누가 소유자다? 아니. 을이 소유자고.
죄송해요. 아, 이거 지금 다 지워야 되는데. 아니, 이거 지우개만 지우면 좀 이상하더라고. 지우개만 지우면 지운 거 막 지우고 있는 거 맞아요? 잘 안 되네. 지우개만 지우면 이거 뭐가 문제냐면 뭐 또 되네. 자요, 여기요. 지금 을이 아니고 누구죠? 지금 여기요. 이거 어떻게 지우는 거지? 왜 이렇게 째째하게 지워지지? 그렇잖아요. 이게 뭐가 좀 잘못됐나 봐요. 자 이제 봐요. 자, 그럼 만약에 을이 악이죠. 을이 악이면요, 여기서 을이 아니고 선이면 누구죠? 병이 소유자죠. 이거 병이 소유자고요. 악이면은 병은 뭐다?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고요.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을이 소유자. 그러니까 매매일 때하고 경매일 때하고 달라진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로 보시면요, 갑과 병이죠. 갑은 신탁자고 수탁자죠. 명의상 약정은 무효죠. 사실은 을이 모르죠. 을이 모른다. 그래도요, 병은 토지의 소유권을 말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을이 모른다가 아니고 을이 알고 있다. 알고 있어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야. 알고 있어도. 알죠? 을이 그것을 알고 있다. 그래도 소유권을 취득을 해. 몇 번이죠? 몇 번이죠? 69번이에요. 자, 69번이에요. 을이 거기 안경으로 혹시 안 돼 있어요? 거기 안경으로 안 돼 있어? 안경으로 돼 있죠? 모르는 경 알고 있죠? 안경을 바꿨네요. 여기를 안 바꿨네요. 안경으로 돼 있죠? 그럼 이건 악이란 말이죠. 악이여도 소유권 취득해. 여기 경매는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무슨 알겠죠? 선악. 그래서 여기요, 모르는 경우를 내가 바꿨는데 여기를 안 바꿔놨네요. 자, 뒤에서는요, 갑은 병에 대해서 매수자금. 이런 매수자금에 대해서는요,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유치권이. 근데 여기서 뭐가 틀려져?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여기가 틀렸어요. 반환은 청구할 수 있으나 유치권이 안 되는 거예요. 뒤에는 맞고 가운데가 틀려. 그럼 우리가 계약명의상에서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여기가 매수자금 반환을 청구한다. 안 주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봐봐. 여기까지는 갑을 기억, 니은, 디귿. 여기까지는 원래 문제가 나왔었죠? 이건 경매니까, 경매. 내가 두 개를 더 붙였단 말이죠. 만약에 매매일 때. 그러면 매매일 때. 이 매매로 가라 이 말이죠. 만약에 이것이 경매가 아니고 매매면 어떡할래 이 말이죠. 그럼 매매일 때는 뭐가 중요해요? 이 매도의 을이 선이냐 악이냐가 중요하다고. 선이일 때는 수탁자가 소유자, 악일 때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내 말 지금 이해됐나요 지금? 만약에 매매일 때, 지금 여기까지는 경매고 이 두 가지는 매매일 때, 매매일 때 어떻게 할래? 을이 만약에 악이다, 을이 악이다. 그럼 을이 악이면 어떻게 돼요? 병은 더 이상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했죠. 소유자니까 병은 어떻게 해요? 병은 소유자가 아니까 등기를 뭘 해야 돼? 말소해야 되죠. 그럼 을은 병한테 받은 매매대금을 뭘 해야 돼? 반환해야죠.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행.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을이 악이라면 병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말소해 줘야죠. 자, 만약에 매매이다? 그러면 우리가 선이 악이하고 어떻게 구별하죠? 선이 악이를 어떻게 구별을 해요? 계약 체결 당시에 을이요 그걸 알았냐 몰랐냐? 알았냐? 알면서 계약했냐? 모르고 계약했냐 이 말이죠. 그것을 선이 악이를 구별하는 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중요한 건 지금 다 나와 있어. 아시겠죠? 이것을 계약 명의신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이것이 경매이냐 매매이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아시겠죠? 자, 이게 70번은요. 갑과 을의 명의상 약정에 따라 을이 병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봐봐요. 갑하고 을이 명의상에 있죠. 을이 병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 명의로 등기를 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요, 지금 이것도 한다는 뭐냐면 계약 명의상이나 마찬가지죠. 알겠죠? 갑하고 을이 명의상에 있는데 을이요 병한테 건물을 매수했다잖아요. 알겠죠? 그러면요, 갑이요 탈세 목적은 무조건 그것은 봐봐. 여기서 먼저 봐봐. 먼저 명의신탁이 아닌가? 이걸 먼저 봐야 돼. 명의신탁이 아닌가? 모든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첫 번째 가등기 담보. 그다음에 부동산 양도 담보. 그 다음에 구분 소유적 공유. 이걸 뭐라고 하죠? 상호 명의신탁이죠? 그 다음에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이렇게 네 가지. 이것은 명의신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여기요 탈세 목적으로 명의신탁이 있다.
명의사건 약정은 계약이니까 명시적 묵시적으로 다 할 수 있죠. 여기 또 명의사기죠. 우리 봐봐, 우리가 명의사항은 뭐 소유권뿐만 아니라 저당권도 명의사할 수 있고 등기뿐만 아니라 가등기도 다 명의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가등기 한 것도 명의사항으로 봐. 그러니까 가등기 한 것도 명의사항으로 본다고. 우리가 명의사항은 우리 부동산 실명법에 적용을 받는 명의사항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에요. 우리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뭐가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도 다 명의사항이 된다 이 말이죠. 이때 명의사항 할 때는 수탁자보로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등기를 해도 된다? 가등기를 해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건 지금 이해되셨나요? 뭘 해도 돼? 가등기를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사실혼 배우자죠.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사실혼 배우자는 다 무효가 되죠. 명의사항이. 그러니까 이것은 다 명의사항에 우리 실명법의 적용을 다 받는 거예요. 실명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등기 담보, 부동산 양도 담보, 구분소유적 공유, 신탁법상 신탁재산 사실을 등기한 경우 이 말이 나와야 된다고. 지금 여기는 그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알겠죠? 그래서 전부가 다 명의사항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받는다. 알겠죠? 전부 다 받아. 자, 그 다음에 71번요. 청약과 승낙이죠.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 객관적 합치죠. 주관적은 뭐죠? 갑이 을한테 청약했는데 병이 승낙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갑이 1억 원에 청약했는데 9천만 원에 승낙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합의가 있어 성립한다. 승낙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죠. 그럼 뭐요?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 말이고.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기 봐봐. 무의식적,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불합의가 있죠. 불합의가 있어. 그러면 계약이 뭐한다? 성립이다, 불성립이다? 불성립이죠. 불성립이니까 취소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취소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봐봐요. 성립 요건이죠. 성립을 했느냐, 불성립했느냐 이 말이죠. 성립을 했죠. 성립하면 그때서 뭐다? 효력 요건에서 뭐가 나온다? 유효, 무효, 취소 이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유효, 무효, 취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선 알겠죠? 자, 유효, 무효, 취소 이 말이 나온다고. 여기서 유효, 무효, 취소 이 말이 나온다고. 됐나요 지금? 그러니까요, 불성비니까 이런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인이다. 승낙은 누구한테만? 특정인에게만 승낙하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청약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우리가 청약은 뭐죠? 청약은 격지자든 대자든 청약은 모두 발송할 때 틀었어요. 청약은 무조건 무슨 주의다? 격지자든 대화자든 청약은 도달주의예요. 격지자든 대화자든 청약은 도달주의라고.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우리가 격지자가 있죠? 격지자가 있고 여기 대화자가 있다 이 말이죠. 대화자. 자, 격지자는요, 청약이 있고 뭐가 있다? 승낙이 있고. 여기 대화자도요, 청약이 있고 뭐가 있다? 승낙이 있죠. 청약은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 여기 대화자는 도달주의. 승낙은요, 도달주의예요. 근데 여기 안 나? 여기요. 승낙은 뭐다? 발신주의. 그래서 발신주의다 이렇게 얘기해. 발신주의 이렇게 얘기해. 지금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요. 정답 몇 번이죠? 4번하고 5번 이렇게. 자, 여기요. 70번요. 갑과 을이 을 소유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계약 체결 후니까 후발적이죠. 후발적이니까 유효이다, 무효이다? 일단은 유효이죠. 유효인데 인도전에 모두 소실됐죠. 이행불능이니까 위험 부담의 문제네요. 위험 부담. 근데 잠깐 봐요. 지금 누구 소유라고 됐죠? 을 소유죠. 그러니까 을이 매도인이죠. 을이 매도이니까 을을 채무자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갑을 누구다? 매수인이죠. 매수이니까 갑을 뭐라고 한다? 채권자라고 하는 거야. 이걸 먼저 알고 해야 돼. 우리는 항상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요, 을이 매도인이고 갑이 매수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걸 봤으면 뭘 보냐면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죠. 책임 없는 사유죠. 갑의 과실이죠. 을의 과실이죠. 갑의 수령지체죠. 그러면 3번하고 5번은 똑같은 말이죠. 이 갑이란 말은 누구죠? 채권자죠. 채권자가 잘못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채권자가 잘못했으면 그럼 매도인인 채무자는 채권자가 잘못했으니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을은 갑에게, 알겠죠? 여기요. 을은 갑에게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왜? 갑이 지금 잘못했으니까. 매수인이 잘못했으니까. 그걸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잖아요. 그런데 1번과 2번은요.
갑이 지금 잘못했어. 채권자가 잘못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갑이 잘못 없죠. 그러니까 을은 갑한테 대금을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매매대금에 지금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틀렸죠? 그 다음에 이미 을이 계약금을 이미 수령했어. 그럼 당연히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1번, 2번 틀린 거예요. 갑이 지금 잘못이 없으니까 을이 갑한테 돈 달라고 하면 안 되죠. 돈 주면 다시 돌려줘야죠. 그런데 3번하고 5번은요. 갑이 채권자가 잘못했죠. 그러니까 을은 갑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요. 누가 지금 잘못했죠? 누가? 을이 누구예요? 채무자. 채무자의 잘못이죠. 채무자 잘못으로 소실 이행불능이죠. 채무자의 잘못으로 이행불능, 이것을 뭐란다? 채무불행이죠. 채무불행이 있으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죠. 그러면 이행불능의 경우는 채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채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채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채무자가 잘못했으니까. 알겠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틀리면서 모두 몇 번이죠? 1번, 2번, 4번, 1, 2, 4 이렇게. 자, 73번은요. 제3자죠. 계약책을 다 현존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누구도 되다? 태아도 가능하다 이렇게. 자, 요약자하고 낙약자가 있죠. 그럼 요약자가 나왔죠. 요약자가 잘못했죠. 채무불행이죠. 그럼 누가 계약을 해지하죠? 낙약자가 해지해야죠. 누구는 해지를 못한다? 제3자. 제3자는 해지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왜?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그럼 요약자가 잘못했으면 누가 해지한다? 낙약자가 해지한다. 낙약자가 해지를 한다 이 말이죠. 제3자는요. 계약의 당사자도 아니다. 당사자가 아니죠. 그래서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자, 3번은요. 낙약자는 이런 봐봐요. 여기요. 그러면 여기 요약자가 있죠. 요약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낙약자가 있죠. 낙약자가 있고 여기 수익자가 있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여기요. 갑이 요약자가 갑한테요. 낙약자한테 등기를 주죠. 등기를 주면은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죠? 낙약자는요. 수익자한테 뭐를 주죠? 대금을 주기로 했다 말이에요. 대금을. 이런 대금하고 등기는 무슨 관계죠? 동시행인데 만약에 갑이요 등기를 안 주면은 나도 대금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뭐라 한다? 요약자와 낙약자와의 계약 이것을 뭐라 한다? 기본관계죠. 기본관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보상관계죠. 기본관계 보상관계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요. 이 을은요. 이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관계에서 갑이 을한테 등기를 안 해주면 나도 병한테 대금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3자에게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되지. 4번은요. 제3자의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죠. 그럼 여러분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의 수익의 의사 표시 후 그랬죠. 그러면 제3자의 뭐가 발생한다? 권리가 발생하죠. 그러면요. 당사자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어. 합의로 변경시킬 수 없고요.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뭐죠? 특별한 사정은 미리 변경할 권리, 변경권을 유보했거나 또는요 제3자의 뭐가 있거나 동의가 있거나 제3자 동의, 미리 변경권을 유보했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으면은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변경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알죠? 이때는 변경이 가능하죠. 변경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합의로는 변경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합의로 안 된다. 즉 미리 유보했거나 동의가 있어야 돼. 자, 그다음에요. 제3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말이죠. 낙약자가 상당 기간을 정해서 수익할래 말래 물어봤는데 아무런 말을 안 해. 그럼 수익이다, 수익 거절이다. 수익을 거절한 것이다 이 말.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자, 옳은 것은요. 1번 옳고요. 2번도 옳고요. 3번 빼고 다 옳아요. 3번은요. 대항할 수 없다. 틀렸죠?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3번 빼고요. 1번, 2번, 4번, 5번 이렇게. 알죠? 1번, 2번, 4번, 5번 이렇게. 자, 74번은요. 계약의 해지죠. 이런 봐봐. 해지. 그러면 해지는 언제부터 해지는요. 지금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해지는 장래에다 소급이다. 장래무효죠. 장래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장래무효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지금까지는 유효이죠. 유효니까요. 반환 의무가 있어 없어? 유효니까 반환 의무가 없죠. 반환 의무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반환할 때는 계약을 해지하면은 처음부터 무효니까 반환해야죠.
그때는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까지 가산하는데 해지는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디에서는 가산해야 되죠? 해제. 해제에서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가산해야죠. 소급해서.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우리가요 여러 사람이 있죠. 여기 봐봐요. 여기서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요 A, B한테 해제를 하려고 그래. 해제를 어떻게 한다? 전운한테 하죠. 전운한테 해제를 하려면요. 해지를 하려면. 그런데 여기서요 이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는 해지 않겠대. A하고 친구니까 해지 안 하겠대. 그러면요 아무리 을하고 병하고 해지를 해도 한 사람이 해지권을 포기했죠. 그러면 전원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죽어도. 그러니까 한 사람의 해지권이 소멸하죠. 그러면 다른 당사자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다 소멸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두 사람만 해지해도 해지가 돼 안 돼? 안 되니까 모두의 해지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요 3번 토지 임대차에서 기간의 약정이 없죠. 토지는 부동산이죠. 기간의 약정이 없죠. 그러면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과해. 양 당사자는 만약에 임대인이 통과하죠. 임대인이 통과하면 몇 개월? 6개월. 임차인이 통과하면 몇 개월? 1개월 있다가 소멸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해지죠. 해지를 먼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그러니까 있는이니까 무슨 주의다? 도달하면 처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달하면 처리하지 못해. 해지나 해제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죠. 있는 도달하면 처리를 못해. 계약 해지는 의사표시죠. 이런 의사표시는 3대 원칙이 있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면서 어떻게 명시적으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묵시적으로 해도 되죠. 묵시적으로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명시적으로만 그러면 안 되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요 묵시적 의사표시로 해지할 수 있다. 이것이 2번이나 시험에 나왔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명시적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틀린 것은요 1번, 4번. 1번하고 4번이다. 알겠죠? 1번, 4번. 자, 이거 75번은요.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했죠. 계약금을 수령했는데 중동과 잔금을 1개월 후에 받기로 했죠. 1번,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할 수 있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을 하면은 뭐로 본다? 위약벌 또는 뭐로 본다? 손해배상의 예정.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만다 추정하죠. 그래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하죠. 여러분 위약벌 약정이 너무나 과도하다. 그럼 103조 위반될 여지가 있다. 갑을 사이의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의 주된이 아니고 종된이죠. 종된.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계약 계약은 종된 계약이고 요물 계약이죠. 요물 계약이다. 종된 계약은 뭐가 있어요? 종된 계약은 보증금 계약이 있죠. 보증금 계약이 있고 계약금 계약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환매 특약이 있죠. 환매 특약. 요물 계약은요 현상 광고가 있죠. 현상 광고, 계약금 계약. 그다음에 뭐죠? 현대 계보죠. 보증금 계약, 보증금 있고 그다음에요 대물 변제 이렇게 현대 계보, 대물 변제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계약금은 요물이면서 종된 계약인 거예요. 알죠? 여기 봐봐. 계약은 이게 주어잖아요. 주어.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다 그러면 안 되지. 무슨 계약이다? 주된 계약이다 그러면 안 되지. 종된 계약이다 그래. 종된 계약이다. 그다음에 여기 주된 계약 틀렸죠? 자요 3번은요. 을은 중도금 지급후죠. 중도금 지급후란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러면 이행기죠. 이행기 후죠. 여러분 이행기는 그 전에 뭐죠? 해약금으로 말 수 있고 해지할 수 있고요. 이행기 이후에는 채무 불행이 있어야 계약을 해지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해약금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이행기 전이죠. 그러니까 채무 불응이란 손해배상이라든가 채무 불응이란 원상회복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보면 해약금에 대한 해약금으로 해제권하면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해약금은 중도금 이전에 해지하는 것이니까 우리가요 손해배상이라든가 원상회복은 중도금 이후에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약금으로 해제했다 이 말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중도금을 지급하죠. 더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되는 거예요.
알죠? 우리가 계약금으로 계약을 하지 것은 중도금 지급하기 전까지만. 그 다음에 5번은요. 갑을 사이에 해약금에 대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해약금에 대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약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요. 그것은 더 이상 해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해약금에 대한 해제를 배제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요. 그 부산에요. 그 도로 부지를 사면서 나중에 이 땅을 판 사람들이 나중에 계약을 파기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약을 파기를 못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계약금은 계약금,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다 매매 대금의 일부로 보고 계약금에 대한 해제는 할 수 없다. 딱 이렇게 해놨어요. 알겠죠? 그러면 계약금에 대한 해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 이해되셨죠? 자, 그것을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정답 몇 번이죠? 2번, 3번, 4번 이렇게. 자, 70건은요. 환매죠. 부동산 환매는 아니라 매매 등기와 동시에 해야 돼. 동시에. 그러니까 봐요. 체결하는 1개월 이후에 그러면 안 돼요. 1개월 이후 효력이 없어요. 동시에 해야 돼. 등기해야 돼.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해. 등기해야 제3자. 등기하지 않으면 그럼 틀렸어. 죄송해요. 등기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다. 맞는 말이네요. 대항할 수 없다. 알겠죠? 등기를 해야 대항을 해. 제3자한테 대항해. 대항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어. 맞는 말이에요. 1번. 그러니까 2번 틀렸다겠죠? 부동산은 환매를 몇 년이죠? 5년이죠? 7년으로 정하면 몇 년으로 된다? 5년으로 된 5년으로.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된다 말은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다 이 말이죠. 그냥 그것은 틀린 것이에요. 알겠죠? 일부 무효의 특칙이다. 특칙. 자, 4번은요. 환매 등기. 여러분 법정 이상권이죠? 관습상 법정 이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것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뭐가 있어? 환지, 환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 이렇게요. 이 세 가지의 경우는 관습법상 법정 이상권이 인정되지 않아. 환지, 환매, 채권자 취소권. 환지, 환매, 채권자 취소권. 환지, 환매, 채권자 취소권 이렇게. 5번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환매 대금이죠. 그럼 환매 대금은 뭐가 있어? 환매 대금은 매매 대금. 매매 대금에다가 뭐를 붙이죠? 매매 비용. 매매 비용을 포함해. 매매 대금에다가 매매 비용. 알겠죠? 매매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어요. 매매 대금하고 매매 비용을 환매 대금이라고 그래.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을 환매 대금이라고 그래. 아시겠죠? 자,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2번, 3번, 5번. 여러분 환매 등기 안 되죠? 발생한다. 틀렸죠? 1번 빼고 다 만든 거예요? 1번 빼고 다 틀려요. 1번 빼고 다 틀려. 알겠죠? 자, 77번요. 야, 부속물하고 이런 봐. 이거 봐. 유익비는요. 유익비는 독립성이 없어요. 독립성이 없고, 그 다음에 유익비는요. 부합이고. 자, 유익비는요. 뭐다? 구성 부분이고. 구성 부분이고. 유익비는 무슨 규정이죠? 임의 규정이고. 그럼 포기할 수 있죠? 포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용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유익비는 임대차가 종료를 해야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부속물이죠? 부속물은 뭐가 있어야 돼? 독립성이 있어야 돼. 독립성이 있고 부합이다 아니다? 부합이 아니고 구성부분이다 아니다? 구성부분이 아니고. 알겠죠? 부속물도 임대차가 종료해야 돼. 됐죠? 그래서 이 부속물하고 유익비를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지금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봐봐요. 여기 한번 봐봐요.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이다. 구성부분. 구성부분은 비용의 문제. 비용의 문제다. 여기 구성부분은 비용의 유익비, 비용의 문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구성부분으로 됐다. 그럼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유익비는 언제 청구한다? 유익비는 임대차가 뭐한 후에 종료 전이라도 그러면 안 돼. 종료할 때. 우리가요, 여기 유익 필요비가 있죠? 필요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유익비가 있죠? 필요비는요,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어. 지출 즉시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임대차 종료 전이라도 이 말, 전이라도 청구할 수 있어요. 또 임대차가 종료하고요, 목적물을 반환하고요, 몇 개월 이내요?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어. 유익비는요, 목적물을 개량해야 돼요. 가치가 현존해야 돼요. 현존. 알죠? 임대차가 종료해야 돼요. 반환 후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돼. 종료. 알겠죠? 그 다음에 필요비는 두 개 다요. 지출 즉시 할 수도 있고 종료하고 할 수도 있고. 유익비는 무조건 종료해야 돼. 그 다음에 누구의 선택이다? 회복자의 선택. 회복자의 선택에 의해서요, 상환기간을 뭐 할 수 있다? 허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개량이다, 현존한다. 회복자의 선택, 허여한다. 이것은 유익비만 있고 필요비에는 없는 거예요.
알겠죠? 필요비는 지출 즉시 청구한단 말은 필요비는 임대차에서 필요비는 누가 부담한다는 거예요? 임대인이 부담한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3번은요. 임대차 기간 중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배제한 당사자의 약정이죠.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뭐냐면 이것을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이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편면적 강행 규정은요. 법의 규정보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임차인에게 유리하다. 합의가 임차인에게 유리하면은 뭐가 되고 유효? 임차인에게 불리하면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이것을 강행 규정이라고 해요. 불리하면 무효. 근데 여기는요. 임차인에게 유리하다는 유리. 유리하면 뭐다? 유효이다. 유효이다. 무효하다? 무효이다? 아니다. 무효하다? 틀려. 이상하네. 무효하다가 아니고 무효이다. 알겠죠? 그래서 무효이다 그래야지. 됐죠? 무효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일시사용이죠. 잘 봐봐. 여러분요. 일시사용에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일시사용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여행 가거나 출장 가서 며칠 잠자는 거죠. 그래서 일시사용이 적용되는 것이 있고 적용되지 않는 것이 있어. 적용되는 것, 적용되지 않는 것. 여러분 혹시 우리가 어제 얘기했으니까 혹시 임의규정 혹시 기억나요? 임의규정. 임의규정 암기하라고 했는데 뭐가 있죠? 오케이 그거죠. 비용상환 청구권, 필요비 상환 청구권, 유익비 상환 청구권. 또 뭐가 있어?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이것은 임의규정이고요. 이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일시사용에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적용되지 않는 것은요.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하고요. 그 다음에 뭐에 관한 거? 차임. 차임에 관한 거. 차임. 월세에 관한 거 적용 안 돼요. 왜요? 차임은 뭐예요? 일시적이에요? 한 달이니까 장기예요? 장기죠. 그래서 차임에 관한 것 강행규정은 적용이 안 돼요. 우리가 뭐라 했죠? 어제요? 이런 것들 빼고는 전부가 다 무슨 규정이다? 강행규정. 그러니까 부속물 매수는 강행규정인 거예요. 그 강행규정은 일시사용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유익비죠? 유익비는 어떻게 하죠? 유익비는 임대차가 종료되고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부터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6개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가지죠? 2번하고 5번하고 알겠죠? 2번, 5번 이렇게. 그러면 3번은요. 3번은 유리하더라도 무효다 틀렸어요. 자, 78번요. 갑소유 건물에 임차하고 있던 을이 동의 없이 갑의 동의 없이 병에게 전대했죠? 동의 없이. 자, 우리는 무단 전대가 되면 어떡하죠? 갑은 무단 전대죠? 그럼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이번요. 을은 병에게 건물을 인도해주고 병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뭐가 있어? 의무가 있죠. 1번, 2번 맞죠? 3번 을과 병의 전대. 우리는요. 갑하고 을하고가 임대차고요. 을하고 병하고가 전대차죠. 이 전대차는 동의 여부를 분문하고 무조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인데 동의가 있으면 대항할 수 있고 동의가 없으면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동의가 있든 없든 전대차는 무조건 뭐가 된다? 유효이다. 그래서 무효이므로 틀렸다. 3번 틀렸죠? 4번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죠. 그럼요 여러분요. 우리가 동의가 없는 경우는 병은 불법점이죠. 불법점인데 우리가 어제 했었죠. 해지하지 않는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뭘 청구한다? 차임을 청구할 수 있죠. 갑이 을에게 차임을 청구했단 말은 더 이상 손해가 있다 없다? 손해가 없다 이 말이죠. 손해가 없으니까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부당 이득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병한테. 알겠죠? 그래서 병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 없다. 자, 여러분 건물의 소부분이죠. 소부분 잘 봐봐. 건물의 소부분. 그러면 건물의 소부분이란 말이 뭐죠? 임차 목적물이요. 2분의 1 이하. 2분의 1 이하를 얘기해. 2분의 1 이하. 그걸 소부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건물이요. 봐봐요. 방이 4칸 있죠? 4칸인데 갑이 이것을 을한테 월세를 줬어. 근데 을이요. 이 방 한 칸. 이 한 칸을 다시 을이요. 병한테 월세를 준다 이 말이죠. 이것을 소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해. 왜요?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알겠죠? 그걸 소부분이라고 그래요. 이럴 때는요. 무단 전대를 해도 유효가 돼요. 유효.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지를 못 해요. 건물의 소부분을 전대할 때는 동의 없이 하는 거예요. 다시 건물의 소부분을 전대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동의 없이 한다. 동의 없이. 아시겠죠? 그럼 정답 몇 번이죠?
자, 다음 틀린 것은 그랬죠? 그러니까 틀린 것은요? 3번, 4번, 5번 이렇게. 자요. 79번은요. 여러분요, 이것은 이제 교환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봐봐요, 여기요. 지금 이 건물 지금 얼마짜리죠? 건물 1억짜리예요. 이 토지는 얼마짜리예요? 2억짜리예요. 그런데요, 지금 봐봐요. 갑이 이한테 보충금을 얼마나 주기로 했죠? 8천만 원을 주기로 했어. 8천만 원. 자기 건 1억이죠. 1억이고 여기는 2억이면 얼마나 줘야 돼요? 원래는 1억을 줘야 되죠, 보충금을. 근데 보충금을 얼마만 주기로 했어요? 8천만 주기로 했죠. 그 말은 갑은 을한테요, 자기 건물이 얼마짜리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1억 2천만 원짜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그러니까 8천만 더 주면 2억이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원래는 얼마짜리인데? 1억짜리인데.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환계약에서 다소 높은 가격을 뭐라고 했다? 시가라고 했죠. 원래 시가는 얼마인데? 1억인데 1억 2천을 1억짜리를 1억 2천이라고 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도 이것을 사기이다 아니다? 사기가 아니다. 이게 중요하죠? 사기가 아니다. 첫 번째 이게 중요해. 자, 두 번째는요. 그럼 어떡하죠? 여기요. 여기 이 보충금은 뭐하고 똑같아? 보충금은 매매 대금하고 똑같아요. 그럼 매매 대금하고 똑같으니까 매매 대금, 만약에 보충금을 안 줬다 이 말은 매매 대금을 안 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있으니까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자, 그럼 볼까요? 우리가 교환계약은 뭐죠? 교환계약은 유상계약이죠. 유상계약이고 쌍무계약이고 낙성계약이고 불료식 계약이죠. 불료식은 일정한 방식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죠. 그래서 서면의 작성은 필요로 한다. 틀린 거예요. 요하지 않는다.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알겠죠? 자, 유상계약에 뭐가 있다? 매매대금이 있죠. 매매대금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금이 있죠. 계약금 있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담보 책임을 질 수 있고, 담보 책임을 질 수 있고, 쌍무계약에 있는 거 두 가지. 동시행 항변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알겠죠? 이것만 가지고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이 보충금은 매매대금과 똑같이 보죠.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은 어떻게 된다? 그냥 우리가 계약 해제가 되죠. 해제 나왔죠. 여기 해제가 되죠. 해제가 되면 반항으로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죠. 동시이행 관계다. 동시항변권 두 개가 지금 나왔죠. 자, 그럼 4번은 봐봐요. X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가 되죠. 그럼 저당권 행사가 되고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뭐 할 수 있다? 계약의 해제, 그 다음에 손해배상,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출제비용 상환 청구. 출제비용 상환 청구. 우리 어제 했었는데 선악 불문하고 이것을 우리는 뭘 한다? 담보 책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이때의 해제는 뭐냐? 담보 책임이에요. 담보 책임이란 말이죠. 담보 책임. 여기 봐봐요. 여기 해제도 뭐가 있어요? 담보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담보 책임. 여기 담보 책임 있죠? 이렇게. 자, 계약 체결 후에요. 뭐를 했다? 지진이 뭐냐? 쌍방이 잘못됐다 없다? 쌍방이 잘못됐죠? 붕괴됐다 이 말이죠. 그럼 붕괴됐다 이 말은 건물이 붕괴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거 붕괴됐죠? 갑은 을한테 토지에 대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요, 갑은요 을에게 토지에 대한 인도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쌍방이 잘못이 없으니까 갑의 건물이 계약 체결하고 나와서 박살났죠? 그러면 그냥 갑은 그냥 울면 되는 거예요. 내 거 박살났으니까 너 토지 나한테 등기해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여기 있죠? 위험부담주의. 다 나왔죠 지금? 그다음 보충금이죠? 보충금은 뭐로 본다? 매매대금으로 본다. 다 나왔죠? 그래서 보충금을 미지급했단 말은 매매대금을 주지 않았다.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이니까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이 지금 그대로 나왔잖아요. 문제가. 알겠죠? 그러니까 교환계약은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와. 교환계약은. 됐죠?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는 것을 따지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정답은요. 틀린 것은 1번 틀렸고요. 1번하고 3번. 1번, 3번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요. 갑소유 X토지와 을소유 Y주택의 교환계약에 따라서 각각 소유권 이전이니까 맞춰진 후 계약이 해제됐다. 자, 지금부터 당연히 필요 없죠? 지금 여기 뭐죠? 소급으로 제3자. 여기서 봐요. 자, 이제 여기서 몇 가지를 알아야 돼요. 정보를 좀 알아야 돼요. 제3자가 되려면 여기요 해제죠. 해제를 하고요. 여기요 말소등기를 하죠. 말소등기 이렇게. 그러면 해제하기 전에는 누구만요? 해제 전후로 뭐라고 누구? 선의는 보호돼요. 선의는. 그럼 여기는요. 아기도 보호돼요. 아기 이렇게 아기. 응?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죠? 해제 후라고 돼 있죠. 해제 후, 해제 전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나요? 해제 후는 누구만 보호돼요? 선의만. 아기는 보호가 안 돼.
이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제3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하고 여기 을하고 여기 병이 있죠, 병. 그럼 제3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 을은 등기가 있어야 되죠, 등기. 다른 말로 소유권, 물권이 있어야 되죠. 이 병은요, 등기가 있든지 가등기가 있든지 그 다음에 대항 요건이 있든지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는 제3자가 아닌 것. 제3자가 아닌 것. 아닌 것. 그럼 세 가지를 써야 되겠죠. 어떨 때 제3자가 아니죠? 등기를 해야 되면 미등기 안 되겠죠. 미등기. 미등기는 안 되겠죠. 제3자가 아니죠. 그 다음에 뭐요? 물권인데 뭐가 안 된다? 채권은 안 되겠네. 채권은.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없는 게 대항 요건이 없을 때. 대항 요건이 없을 때 제3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제3자가 아닌 것을 암기를 해버려. 미등기, 채권, 대항 요건이 없는 경우. 미등기, 채권, 대항 요건. 여기 봐봐요. 여기요. 채권을요 양수받았다. 여기요 채권을요 감유했다. 이 사람은 제3자가 아닌 거예요. 채권은 제3자가 아니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는 누구는 아니다. 채권은 제3자가 아니라고.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요. 지금 여기요 해제 후라고 돼요. 해제 후니까 여기만 봐야 되겠죠. 선이만 되고 악의는 돼야 안 돼요? 악의는 돼야 안 돼? 안 되죠. 해제 후니까 매수했죠. 등기했죠. 매수했죠. 가등기했죠. 여기요 등기 가등기 다 된다고 했는데 지금 누가 돼야 돼? 해제 후는 누구만 돼야 돼? 악의는 안 되죠. 누구만 돼야 돼? 선의는 되죠. 알겠죠 지금? 해제 후니까 등기나 가등기가 있어야 돼. 등기나 가등기나 대항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만 된다? 선의만 된다 이 말. 선의만. 해제 후는 여기도 해제 후죠. 해제 후인데 대항 요건을 갖췄죠. 갖춘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 악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악이니까. 해제 후는 누구만 되는 것이에요? 선의만 된다니까. 선의만. 해제 후는 선의만 된다니까. 알죠? 여기가 대항 요건을 갖추고 가등기라고 등기한 것은 다 돼. 이건 다 좋죠. 다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해제하기 전이면 전. 여러분 시험 문제는 뭐라고 했어? 원본은 전 그래 됐죠? 전이니까 선의가 이거 따져 안 따져? 안 따지니까 등기냐 가등기냐 대항 요건이냐 이것만 따져. 등기냐 가등기냐 대항 요건 이것만 따진다고. 근데 나는 그걸 바꿔놨다고. 알겠죠? 혹시 선이야기. 왜냐면 이것만 암기하면 큰일 나니까. 선이냐 악이냐를 따지기 위해서. 해제하기 전이냐 해제하고 난 후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요. 여기는 해제 전이죠. 해제 전인데 이건 전혀 달라. 어떻게 다르냐? 여기 지금 토지, 계약이 해제된 토지가 계약이 해제됐는데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사람입니다. 건물을 매수. 토지하고 건물은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죠. 지금 무슨 말이냐? 잘 봐 이제. 여기 니을은 갑하고요.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1번 계약을 했어. 토지에 대해서. 그래가지고요. 을이 여기다가 이렇게 건물을 지었어. 건물을 짓고요. 을이 이것을요 병한테 팔았어. 병이 매수인이에요. 이런 봐봐. 병은요 건물 매수인이에요. 토지 매수인이에요. 건물 매수인이죠. 지금 내 말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요? 갑이 을한테 땅 팔았는데 을이 땅 사가지고 건물 짓고 건물을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토지가 4번으로 해제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해제. 토지가 해제됐어? 건물 해제됐어? 토지가 이 사람 누구예요? 건물 매수인. 이 사람은 토지하고 관계가 있어 없어? 내가 지금 방금 뭐라고 그랬어? 토지하고 건물은 같다겠어요? 틀리다겠어요? 다르잖아요.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라고요. 지금 갑하고 을하고는 토지에 대해서 매매가 그랬지 건물은 매매한 게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지금 뭐가 지금 해제가 됐어요? 토지가 해제됐죠. 토지가. 건물이 해제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건물의 매수는 제3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이건 우리 시험에 3번이나 나왔다고요. 이 지문은 3번이나 시험에 나왔어요. 이거는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갑하고 을은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이지 건물에 대한 계약은 아직 해제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으니까 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제3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요 해당하지 않는 것, 제3자 해당하지 않는 것 누구다? 니을하고 미음하고 아니죠? 또 여기요 디귿도 아니고 기역도 아니죠. 그래서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은 보호된 건 딱 하나다. 니을. 알겠죠? 기역, 디귿, 니을, 미음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하고 뭘 하기 위해서냐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공부하는 방식을 지금 따지는 것이지
알겠죠? 이것은 어느 지문을 맞는다 이게 아니고 이 지문 중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못 맞춰. 우리가 4개 틀리면 4개 다 못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한 2개 정도 반 정도 맞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이거 이제 보셨잖아요.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27의 원본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원본을 보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거꾸로 이제. 알겠죠? 지금 원본을 다 비틀어 놨죠. 반대로 해놨죠. 반대로. 다시 이제 가서 원본을 봐야 돼. 원본은 그러면요 이것하고 정반대로 또 돼 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다음에요 여러분이 다음 주에는 28회예요. 28인데 다음 주에는 해설하기는 약간 힘들어요. 시험은 보고 바로 문제풀이를 가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28회 시험지 있죠? 시험지를요 반드시 유튜브에서 합격닷컴 유튜브 들어가면은 뭐가 있냐면 28회 기출문제 해설이 있어요. 그것을 먼저 한번 듣고 오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원본 한번 원래대로 한번 보고 정반대인 것을 보면 돼요. 28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오늘 봤다고 해서 이걸 갖다 집에다 갖다 처박아 놓지 말고 이거 들고 다니면서 원본하고 변형본하고 2개 가지고 다니면서 일주일 동안 암기하시라고요. 농담하는 게 아니고 5번만 딱 암기해봐. 5개만 4개 정도만 4개만 암기해봐. 4개만 암기하고 나서 5번째 시험을 보면은 70% 80%가 똑같을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라고요. 아시겠죠? 오늘 배우니까 믿어.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알았어. 자요 오늘 강의는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